이제는 지금 이 시각 월가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실시간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젠트람 뒤에 숨은 날카로운 투자 감각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언급을 했던 이 주요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죠, 대표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로드아일랜드주의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결국은 미국 주가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고평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뭐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올해 1월부터 파월 의장의 어떤 스탠스는 비슷했어요. 1월 달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FOMC 기자회견에서 자산 가격이 지금 여러 지표상 높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2월 달에는 밸류에이션 압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쭉 있다가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주식 가격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씩의 어떤 톤이 달라졌을 뿐이지, 네, 일정한 어떤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M7을 비롯한 테크주들에 대한 이제 고평가 논란들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M7의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데, 네, S&P 500의 10년 평균 PER이 18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이런 평균 S&P 500의 평균 PER보다 한 2배 정도의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PER 50배, 뭐 60배, 70배 이 정도의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아요. 지금 뭐 AI에 관련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성장성이 우리가 증명이 되고 있고, 기업의 이익이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설명은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다시 이제 고평가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이 부분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주시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또 내 공이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일기 때도 그랬지만은, 네,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도 또 한번 딴지를 거는 또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향후에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좀 뭔가 조금 좀 씁쓸한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주가가 약간은 보합세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파월의 발언이 어느 정도는 투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좀 시총 무거운 종목들 중에서 흐름, 급등이나 급락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 눈에 띄는 건 알리바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 있었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오늘 알리바바가 제일 좀 눈에 띄어요. 지금 보면은 뭐 한 8.5% 정도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이 알리바바가 이제 AI 지출에 대해서 또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지금 기존에 이제 75조의 어떤 그런 AI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증시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ADR이 그대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지금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요번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는데, 뭐 브라질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다가 이제 새롭게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익숙하신 이름, 캐시 우드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제 4년 만에 다시 투자를 재개를 했다. 주식을 사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캐시 우드가 항상 또 약간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걸 알리바바에 산다는 게 좀 호재로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라든가 서비스에 관련된 투자를 올해 한 320억 달러 정도, 이게 45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3년에 이게 13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반 정도의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뭐 지금 AI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중국도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은 이 AI와 관련된 거품론이 단순히 지금 미국에서만 자꾸 얘기될 것이 아니고 네. 자, 중국을 봐라. 중국도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럼 AI 시장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정말 기업들끼리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안에서만 순환되는 게 아닌가. 뭔가 이런 AI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네. 뭐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자전 아니냐. 결국 넌 끼리끼리 상품 주고받고 투자하는 대신에 상품 팔고 뭐 이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픈 AI도 엔비디아의 어떤 칩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서로 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필요로 한,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이런, AI 투자의 확장성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는 단계고, 이제는 오라클을 비롯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를 하면서 시장의 확장이라든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이제는 좀 더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로 저는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분명히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안고 좀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됐지만은 네. 여전히 이제 실적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오지만 또 주가는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산업의 성장성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의 좀 투자 초보자 입장으로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호재가 쌓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투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좀 매수를 들어가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드는데 지금 약간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쵸.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월 22일 날 고점을 기록을 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정의 폭이 이렇게까지 어제 이제 조금 음봉이 났습니다면은 지금 상승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조정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뭐 재반 이동평균선 뭐 5일선, 11선, 21선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 5일선, 11선,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면은 그땐 조금 달라져요, 얘기가. 하지만은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인다면은 네. 흐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지금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일단 조금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지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흐름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네. 이제 이 상황이 변한다면은 그때는 다른 대응책을 찾아야 돼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선의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자. 아직은요. 아직은 지켜보자.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앞서서 이 마이크론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어제 저희가 이 실적 어떻게 나올까 전망을 좀 해봤는데 네. 어닝 자체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 흐름상으로는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마이크론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서프라이즈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매출도 지금 전망치에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넘어선 거고 네. EPS 같은 경우도 뭐 원래 2.86달러 정도가 전망치였는데 3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컨센서스, 뭐 가이드라인을 좀 넘어선 정도의 실적. 이게 물론 호실적이에요. 워낙 네.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높았으니까. 네. 하지만은 시장이 이 정도 가지고 환호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에 대해서 거의 9월 초에 주가가 한 12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서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한 17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마이크론이 오히려 약간 그 실적이 나오니까 세론의 형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향후 이제 2020년 1분기 9월부터 11월 또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이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일단 매출 전망 한 125억 달러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이 한 119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이크론 자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HBM 시장에 점유율이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SK하이닉스 다음이죠. 네. 이제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론이 상당히 지금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오히려 뭐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조정의 어떤 마무리가 어디서 될지 거기서는 다시 한번 또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도 이미 한 100% 정도 주가가 그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찌 보면 어닝에 대한 내용은 이미 좀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세론이 나오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특징주 중에 하나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트럼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는 뭐 주가가 이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고요. 네. 뭐 이게 한 3달러 수준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갑자기 거의 프리마켓에서부터 80% 이상 오르고 지금 본장에서도 86%가 오르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네바다주의 그 대규모 리튬 채굴 프로젝트 이게 베커패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회사예요. 근데 이 베커패스 프로젝트에는 GM이 한 지분의 한 38%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한 6억 2,5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2028년도에 가동 목표인데 완공이 되면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리튬 공급처가 됩니다. 연산으로 따졌을 때 한 5천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탄산 리튬으로 환산했을 때는 자동차 한 80만 대 정도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의 10%를 확보를 하겠다. 이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을. 이제 그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에 어떤 전략을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뭐 인텔도 그렇고 뭔가 국가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개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리튬 아메리카스도 그런 부분들의 이제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오늘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워낙 주가 자체가 좀 저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호재들을 좀 등에 업고 오늘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거는 뉴스 플로우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뭐 이런 종목 갖다가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야 또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뭐 추격 매수한다거나 네. 상당히 이건 좀 리스크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그 이슈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네. 좀 붉게 빠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라클인데요. 네, 그렇죠. 오라클이 워낙 좀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나 오늘도 빠지는 건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라클은 저 갭을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갭 자체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20달러 정도에서 거의 한 방에 345달러까지 주가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저렇게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렇게 주가에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인데 저는 일단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갭을 메워야 되고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한 300달러가 만약에 300달러 선에서 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일단 조정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적인 지지선 한 275달러 정도.
그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275달러 정도가 21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요 정도까지의 조정은 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워낙 그 한 번에 급등을 했고 그 재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응은 저는 만약에 오라클에 대한 관심이 뭐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한 21선 정도에서의 뭐 일단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 지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라클 추가적인 소식 중 하나가 굉장한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악재죠. 또 악재로 예,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라클도 그렇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 빅테크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픈 AI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라클도 지금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자금 계획을 되게 잘 세워야 돼요. 네. 이게 한 거의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채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의 어떤 자금 조달의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라클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또 대표님 종목 픽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뭐 이제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9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아이온큐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전략적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M&A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좀 본격화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지금 주가가 70% 올랐거든요. 결국 지금 양자 컴퓨터가 그만큼 좀 핫한 그런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단순한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시장의 신뢰까지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약간 팔란티어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미 연방정부라든가 국방부를 주요 고객으로 이끌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방산이라든가 우주탐사라든가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 중심으로 양자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팔란티아와 같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제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최근에 IB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지금 헤지펀드라든가 기관의 비중이 4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단순히 이제 뭐 개인들의 주식이 아니고 이제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향후에 이제 양자재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 한 주기는 한 주 1회 정도. 그리고 이제 목표는 한 3년 정도로 보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또 어제는 양자 관련주들 뭐 리게팅 그리고 아이온큐가 강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조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행동하실 수가 있는 종목인데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대화형 AI 분야의 가장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과 이제 문자로 이 갖다 이제 서로 간에 치환해 주는 이러한 기술력, AI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 내에서의 어떤 이런 음성 그런 이제 명령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음식료 쪽. 그러니까 외식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 이런 데서 이제 이 사운드 하운드의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는 게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가 이 사운드 하운드 AI의 기술을 갖다가 지금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한 217%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흑자 전환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단순하게 이제 뭐 이렇게 말소리를 뭐 글자로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맥락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력 AI를 통해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AI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역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지금 오늘 17.887억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17에서 한 18달러 정도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한 22달러 그리고 네. 손절가는 13.5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픽들 이 가격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온큐부터 볼까요? 아이온큐 매수 주기 주 1회, 목표 주기 3년 제시해 주셨고요. 도전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7달러, 목표가 22달러, 그리고 손절가는 13.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동근 대표님의 픽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